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 꾸준한 배당 때문에 SCHD ETF, 정말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혹시 최근에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확 오를 때, 약간 나만 좀 소외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아쉬움 같은 거 없으셨어요?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배당은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뭔가 자산 가치 상승은 좀 더디고 그러면 답답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안정적인 배당 진짜 좋은데 그 성장성 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 고민, 이 지점을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SCHD가 뭐 좋은 ETF인 건 다들 아시지만 이게 특정 섹터, 특히 기술주 비중이 좀 낮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전략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SCHD의 바로 그 점, 그 아쉬운 부분을 좀 보완해주면서 더 균형 잡힌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다른 아주 매력적인 미국 배당 ETF들을 좀 심층적으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주제네요. SCHD만 보는 것보다 훨씬 시야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분명 새로운 관점을 더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ETF는요? VIG입니다. VIG. 네, 이것도 뭐 SCHD만큼이나 유명하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운용자산 규모 AUM이라고 하죠. 그건 오히려 SCHD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VIG랑 SCHD 둘 다 배당주 ETF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그 핵심 전략,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는 방식이 좀 달라요. 방식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SCHD는 아시다시피 현재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 그리고 재무적으로 좀 튼튼한 거, 이런 걸 중심으로 보잖아요.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 지수 기준으로 한 100개 정도 기업을 고르죠. 네, 그래서 산업재, 필수 소비재 이런 쪽 비중이 높고요. 그렇죠. 반면에 VIG는 S&P US 디비던드 그로어 지수라는 걸 추정하는데 핵심 기준이 뭐냐면 최소 10년 이상 배당금을 계속 늘려온 기업들, 여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늘린 기업이요? 네, 그러니까 현재 배당률이 당장 얼마냐 이것보다는 배당이 꾸준히 성장해 왔느냐, 이 성장성 자체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는 거죠. 배당 귀족주라고도 하고요. 배당 성장성이라 SCHD랑은 확실히 관점이 다르네요. 네, 바로 그 전략 차이 때문에 VIG 포트폴리오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상위권에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SCHD에는 없거든요. 진짜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요? 배당 성장주로 들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두 ETF 간의 포트폴리오를 비교해보면 겹치는 종목 비중이 놀랍게도 17% 정도밖에 안 돼요. 네, 17%요. 둘 다 엄청 대표적인 미국 배당 ETF인데, 생각보다 훨씬 낮은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 보고 좀 놀랐어요. 이게 그냥 이름만 비슷한 배당 ETF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중복률이 낮다는 게 실제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낮은 중복률이 의미하는 건 VIG가 단순히 SCHD를 따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역을 커버해주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다른 영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히 기술주 중심의 상승장이 올 때요. 그럴 때 SCHD가 상대적으로 좀 주가 상승이 더딜 수 있잖아요. 그때 VIG에 담겨있는 기술주들이 성장을 이끌어주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 균형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SCHD의 안정적인 배당은 가져가면서 VIG를 통해서 기술주 성장성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배당 ETF를 하나 더 추가한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요. SCHD가 좀 아쉬웠던 그 성장성이라는 약점을 보완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카드, 보완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10년 이상 배당 성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술주 비중이 높아져서 SCHD를 도안해준다. 이해가 되네요. 그럼 혹시 10년은 좀 긴 것 같고 조금 더 짧은 기간에 배당 성장에 주목하는 ETF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ETF가 바로 DGRO입니다. DGRO요. 이것도 들어본 것 같아요. 블랙록에서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의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입니다. DGRO는 모닝스타 US 디비덴드 그로스 지수를 추종하는데요. 네. VIG가 10년 이상이었잖아요. DGRO는 그거보다 좀 짧은 최소 5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에 투자합니다.
아, 5년이요?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됐네요. 네, 그래서 투자 대상 기업 수도 한 400개 정도로 VIG보다 좀 더 많아요. 더 넓게 분산 투자하는 셈이죠. 근데 중요한 건 VIG와 마찬가지로 현재 배당률 자체보다는 배당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DGR로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떤가요? VIG처럼 기술주 비중이 높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브로드컴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상위에 꽤 있어요. 비중도 높고요. 상위 종목만 언뜻 보면 홈디포나 에브비 같은 SHCD에도 있는 종목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상위 몇 개만 보면 좀 겹치나 싶을 수 있는데 전체 포트폴리오를 다 비교해보면요. SCHD와의 중복률은 약 19% 정도로 이것도 역시 꽤 낮습니다. 아, DGR로도 19%밖에 안 겹치는군요. VIG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네, 그러니까 DGR 역시 SCHD와는 상당히 다른 색깔, 다른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ETF라는 거죠. 그냥 비슷한 배당 ETF가 아니에요. VIG보다는 배당 성장 기간 기준이 좀 짧지만 여전히 성장에 집중하고 기술주 비중도 높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SCHD와 DGRO 조합은 어떤 투자자분들께 특히 좀 매력적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SCHD가 주는 그 안정적인 배당 흐름, 이건 당연히 유지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기술주를 포함해서 시장 전반의 성장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 아주 이상적인 조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배당과 성장성 추구. 그렇죠. 특히 5년이라는 기준 덕분에 VIG보다는 조금 더 젊은 기업들,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배당 성장을 시작한 좋은 기업들까지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담을 수도 있겠군요. 네, 말하자면 안정성과 성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에 아주 잘 맞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의 균형이라 정말 매력적인 조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SCHD와 그래도 좀 유사한 주식형 배당 ETF들 VIG와 DGRO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VNQ, 부동산 리츠 ETF입니다. 아, VNQ. 네, 이건 완전히 결이 다르죠? 네, 리츠 ETF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VNQ는 미국에 상장된 부동산 투자 신탁, 우리가 흔히 리츠라고 부르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예요. 근데 이게 SCHD 보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이자 중요한 점은요. SCHD는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아예 리츠 기업을 포함하지 않아요. 네, 전혀요. 네, 전혀요. 그게 펀드 운용 규정이나 전략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CHD와 VNQ, 이 둘 간의 포트폴리오 중복률은 그냥 0%입니다. 0%. 와, 0%요. VIG나 DGR로도 17%, 19%로 낮다고 생각했는데 0%면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자산군에 투자하는 셈이죠. 주식과 부동산이니까요. 이렇게 아예 다른 자산군을 섞으면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그게 바로 분산 투자의 핵심인데요. 부동산, 특히 리츠는 주식시장과는 그 움직임이 좀 다른 경향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때 또는 특정 경제 상황이 닥쳤을 때 주식시장 전체는 안 좋은데 리츠는 오히려 선방한다거나 또 반대의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아, 서로 다르게 움직이니까 한쪽이 부진할 때 다른 쪽이 받쳐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가격 움직임에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함께 담으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위험 분산 효과가 크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배당 ETF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배당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리츠도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인가요? 그럼요. 리츠의 또 다른 매력이 바로 그 배당입니다. 리츠는 법적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 부분, 보통 90% 이상을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법으로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보다 훨씬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그럼 배당도 많이 주고 주식이랑 움직임도 다르니 분산 효과도 있고? 네. 따라서 SCHD처럼 높은 배당을 선호하시면서 동시에 나는 주식 100% 투자는 좀 부담스럽다, 위험을 좀 더 분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는 뭐랄까 건물주처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임대 수익 같은 그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SCHD와 VNQ 조합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험 분산과 높은 배당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안정적인 배당 흐름을 더 강화하면서 포트폴리오 변동성은 낮추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두면요. 일단 좋은 배당 ETF인 SCHD를 기본으로 가져가되 나는 기술주 성장성을 좀 보강하고 싶다 하시면 VIG나 DGRO와 같은 배당 성장 ETF를 조합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성장성 보완 전략이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아예 다른 자산군을 편입해서 위험 분산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높은 배당 수익률도 여전히 중요하다 하시면 VNQ 같은 리츠 ETF를 조합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어떤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투자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오늘 여러 조합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순히 ETF 개수를 그냥 막 늘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각 ETF가 추구하는 전략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전략의 차이요? 네, 이게 고배당 전략 SCHD인지 아니면 배당 성장 전략 VIG, DGRO인지 혹은 아예 부동산이라는 특정 자산군 VNQ에 집중하는 건지 이 각각의 전략적 목표와 특징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내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조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분산 투자 효과를 얻고 또 장기적인 투자 목표 달성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섞는 게 아니라 왜 섞는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오늘 살펴본 이 조합들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어떻게 잘 들어맞을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오늘 분석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데 정말 유용한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